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나이로 이제 27살 된 94년생 한국의 남양주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2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된 엄정태 청년입니다. 호주에서의 워킹홀리데이의 삶을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처음에 오기로 결심을 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동부에 있는 멜버른에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18년도 5월이었죠. 2018년도 5월에 멜버른에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이제 일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외국 생활을 처음 해본 거니까 그때 여러 가지 또 경험하면서 있다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농공장에 찾던 와중에 이제 타즈메니아라는 그 멜버른 밑쪽에 있는 이제 섬이 또 있어요. 타즈메니아라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서 또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이제 세컨 비자를 취득하려고 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좀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하던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멜버른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또 서쪽에 있는 퍼스라는 도시를 저는 사실 몰랐어요. 퍼스라는 도시를 아예 몰랐고 제가 원래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퍼스를 몰랐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저희가 농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 퍼스에서 온 그 타이 친구가 있었는데 퍼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동부 쪽은 가봤으니까 퍼스를 한번 가보자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퍼스로 와서 세컨 비자 1년 기간을 퍼스에서 지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퍼스도 들리고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또 그 전까지 6개월 정도 잘라서 생활을 했으니까 마지막 6개월은 또 뭐 브리즈번이나 다윈 쪽으로 넘어가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퍼스가 좀 되게 좋고 저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그걸 도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퍼스에 1년 동안 이게 머물게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타즈메니아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세컨을 뭐로 땄는지. 뭐 타즈메니아는 이제 사실 섬 전체가 세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돼 있어요. 워낙 섬 자체가 아예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 가도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 코스타에서 운영하는 이제 베리 익스체인지 그쪽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농장이죠. 뭐 블루베리도 따고 라즈베리도 따고 스트로베리도 따고 블랙베리도 하고 뭐 피킹도 하고 플랜팅 잡도 하고 이렇게 좀 농장에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타즈메니아에 있으면서. 되게 전고구질인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 사실 많아요. 타즈메니아 자체가 인구도 워낙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실제로 없는 것도 사실인데 타운 자체가 형성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찾아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때 이제 타즈메니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저의 신앙적으로는 공백기였죠.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총 2년 중에서 1년이라는 것을 퍼스에서 오롯이 보냈는데 퍼스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었던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멜번이라는 도시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워낙 새롭고 너무 아름다운 풍경도 많고 도시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굉장히 항상 막 감탄을 연발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런 멜번도 좋았고 타즈메니아는 또 그런 멜번하고는 정반대로 섬 자체가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타즈메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가 넘치고 너무 인정이 좋고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서 이 두 가지가 너무 다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극과 극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퍼스를 왔는데 퍼스는 이제 시티도 잘 형성돼 있고 어느 정도 커뮤니티도 있고 조금만 나가면 바로 아웃백에 굉장히 좋은 경치들이 또 펼쳐져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또 퍼스에서 좋았던 점은 이제 퍼스 평강교회라는 이제 한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해외에서 만난 것이 너무 저한테 또 좋은 점이라고 지금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5일 뒤면은 이제 마지막 워홀로의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기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인지. 굉장히 얼떠덜한 게 좀 크고 실감이 안 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예배 중에 또 감사하게도 또 파송을 해주셔서
의도치 않은 눈물을 흘렸지만 정말 그게 거짓 한 점 없이 너무 감사함과 너무 고마움과 또 여러 가지 1년의 퍼스 생활 그 전의 생활까지도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이어서 사실 그때 순간적으로 확 실감이 났던 것뿐이지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느 때와 같이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랑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웃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던 점들 때문에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네, 진짜. 한국에 돌아가면은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어머니가 차려주신 정말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나름 2년 더 오래 계신 분도 있지만 2년 동안 호주에서 못 나갔었기 때문에 되게 좀 그립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좀 돌아보면 우리 정태 형제님의 호주에서의 2년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진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퍼스에 와서 저의 좀 확실한 꿈을 찾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기 위한 과정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 과정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막 투잡을 뛰면서도 밥 줄여가면서 운동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결국에 이제 5개월째 되고 이제 6개월째 되면 바로 대회 날이었는데 한 달 전에 바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대회가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뭐 저만 피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한탄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나약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저의 의가 높아지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망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상실감이 사실 정말 너무 컸어요. 그때 나름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 좀 생겼고 불안했지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도 사실 생겼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외부적인 상황으로 무너지니까 사실 마음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날 제가 대회 취소 당일날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심지어 그 연락을 받은 게 제가 이제 그날도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일 끝나고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연락을 받고 차 안에서 혼자 굉장히 좌절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하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나쁜 생각만 정말 들 것 같아서 다시 헬스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나약한 사람이야 그런지 운동도 안 되고 한 30분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갈피 없이 있다가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는데 집에 또 우연찮게 친구들이 한 방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막 제 친구들이 굉장히 개구지인데 진지한 부분도 있지만 막 축하합니다 노래를 무슨 생일처럼 막 불러주면서 막 춤추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저를 오히려 되게 보듬어주고 제가 우울한 시간을 잊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도 허탈한 웃음을 그냥 짓고 나서 사실은 그때는 큰 위로도 안 받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씻고 나왔는데 또 친구들이 제가 다이어트하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으니까 뭐 대단하지 않은 라면과 김치를 준비해주면서 우리 같이 먹자 너 고생한 거 안다 라고 얘기해주는데 정말 큰 위로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내 친구들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 걸 알아주는구나. 나는 이 결과를 뭔가 만들고 대회를 나가고 내가 1등을 하든 못하든 1등하면 더 좋겠고 많이 못하더라도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누군가 인정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나의 과정을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독려해주고 넌 이미 충분히 잘했다고 얘기해줬고 근데 그 말이 그냥 진짜 정말 사람의 그런 말처럼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좀 보듬음이라는 느낌이 정말 그때 들었거든요. 나는 그 실망감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하나님과 그 주변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많은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뒤로 한 채 내 영광이 앞에 가려졌다는 것만으로 실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면서 큰 위로와 큰 교훈을 너무 얻어서 그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젠가 또 킹 홀리데이 친구들이 우리 평강교회로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미래에 있는, 그리고 지금 많이 조금 갈팡질팡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오월로드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이 시점에 이렇게 살아봐라, 정답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 좋습니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또 질문해 주셨지만 나름 교회를 좀 다녀왔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호주의 생활이, 또 호주가 아니어도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제가 더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저는 정말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당장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만큼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워홀 생활에서도 아까도 말하신 것처럼 저의 신앙적인 공백기도 있었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또 그 시기가 제가 인간적으로도 가장 좀 암울했던 시기랑도 또 생각보다 좀 겹쳐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정말 거짓 없이 이 퍼스 평강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고, 저는 그냥 진짜 첫날에도 전도사님도 그때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 정말 배고파서 왔거든요. 밥 먹고 싶어서, 돈이 정말 없어서. 근데 처음 온 저를 정말 따뜻하게 이 퍼스 평화교회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진짜 1차원적으로 밥도 주시고 그때 진짜 돈 너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막 식료품을 막 꺼내가지고 막 주시고 힘내라고 말해주시고, 평일에도 막 전도사님이 연락도 주시고, 저는 아직 사실 기억해요. 그때 저한테 내가 많이 힘들지 않으면 평일에 한번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게 시간을 내달라. 근데 그때 제가 연락을 못 드렸죠.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게 회복됐다는 걸 정말 느끼거든요. 정말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구가 워킹홀리데이를 다짐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오기 위해서 와서 교회를 찾기 위해 검색하는 과정에 퍼스 평화교회를 찾는 그런 청년이라면, 믿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청년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제가 못했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 워홀 생활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주기 위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 보면 저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운, 뭐 대단한 가치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게 대단한 가치이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워홀 생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못했었지만 지금은 그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미래의 워홀로드를 했던 말들이 한국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태 형제님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를, 또 언제나 연락되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평강교회는 어떻습니까? 라는 말 듣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 들어보고자 해요. 급하게 말해서 준비를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무슨 곡이죠? 네, 저는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세상이 광야의 삶과 같잖아요, 정말. 근데 여기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지만 정말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정말 주님 손 놓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 땅에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아가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도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그 노예됐었던 생활이지만 그걸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목숨 위험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는 그 모습이 마치 저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계속 뒤돌아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 하다가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앞에 다가갔을 때
주시는 고백이 또 이 가사의 또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제가 비록 찬양을 좋아하면서도 잘 앞에서 부를 만큼 그런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임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한번 우리 살아가 보지 않을래요라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잘 이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고백들을 위해 끝까지 잘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물론 주님을 더 붙들어야겠지만 제가 정말 눈이 막혀서 힘들 때 여러분들이 눈앞에 저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동역자들에게 같이 도전하며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정태 형제님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